안녕하세요. 이번에 이집트를 한 달 넘게 다녀왔습니다. 이집트 여행 준비하면서 제가 좀 어려웠던 점 중에 하나가 정보가 많이 없었던 거였거든요. 보통 유튜브 검색을 해보니까 패키지 여행이 많았고요. 자유여행도 비용을 조금 알뜰하게 해서 다니는 여행기가 많다 보니까 제가 원하는 종류의 정보는 찾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은 자유여행인데 나는 돈을 좀 써서라도 편하게 다녀오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참고할 만한 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인도를 비롯해서 여러 나라를 여행한 경험이 있다 보니 아주 초보자의 시선은 아닌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꿀팁 대방출 시작해 볼게요. 저는 카이로, 아부심벨, 아스완, 룩소르, 후르가다, 카이로의 일정으로 다녀왔습니다. 보통은 나일강을 끼고 카이로, 아스완, 룩소르를 중심으로 다녀오는 게 기본적인 일정이고요. 그 외에는 알렉산드리아, 시와 오아시스, 다이빙으로 유명한 샤르멜 셰이크와 다합을 많이 가니까 본인 기준에 맞춰서 구성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동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 비행기가 있는 구간은 모두 이집트 항공 국내선으로 이동을 했고요. 아스완에서 룩소르는 나일 크루즈를 이용하고 룩소르에서 후르가다는 비행기 편이 없어서 현지 중개인을 통해 차를 대절해서 다녀왔습니다. 국내선의 경우는 티켓을 미리 끊어둬야 되고요. 그 끊은 이후에도 가격 변동과 스케줄 변동이 있습니다. 이게 좋게 바뀔 때도 있고 나쁘게 바뀔 때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아스완에서 아부심벨 구간만 한번 스케줄 변경이 있었고 제가 캐팅한 것에서는 크게 스케줄 변경 없이 잘 출발했어요. 역시나 뭐 어디든 진리의 케바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과는 달리 이집트 자체가 역사의 나라이다 보니 알고 가는 것과 모르고 가는 것의 갭이 너무나 큰 곳입니다. 가능하면 가기 전에 책이나 유튜브로 공부를 좀 하고 가시면 더 즐겁게 즐기실 수 있고요. 공부가 너무 귀찮다 싶으면 최소한 가이드 투어라도 받는 게 좋더라고요. 여기는 많이 알면 알수록 좋은 곳이니까요. 이집트 여행에서 치안에 대한 걱정이 많으신데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관광지에 한해서는 치안이 많이 나쁜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인도도 나름 자주 가는 편인데 일반적으로 여기가 인도보다는 더 어렵다는 말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실제로 가보니까 체감상으로는 이집트가 인도보다 치안은 좀 더 낫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비교 대상이 인도라서 낫다고 말씀드리는 거지 치안이 좋다는 말을 하는 건 아니니까 외국인은 항상 조심하고 특히 아시아인들이 주목을 많이 끌거든요. 밤늦게 다니거나 낮에도 인적이 드문 골목길은 가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자다 보니 여자 입장에서 주로 말씀을 드리자면 다른 것보다는 사진 요청의 경우에 제가 남자 일행과 같이 있을 때는 현지 남자분들이 사진을 요청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혼자 있거나 여자들과 있으면 사진 요청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자들이 사진 요청을 하는 경우는 당연히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우버나 인드라이브 이용할 때도 제가 남자 일행과 있으면 저에게 말 거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이런 경우들을 좀 고려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외국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최대한 조심히 다니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우버나 인드라이브 비용이 저렴한 편이니까 이상하다 싶으면 근처 큰 가게로 들어가서 바로 거기서 차를 불러서 이동하시는 걸 추천하고 싶어요. 이집트뿐만 아니고 어디든 항상 조심히 다니시고 안전한 여행이 최우선이니까요. 저는 카타르 항공을 타고 갔기 때문에 밤늦게 도착하는 일정으로 카이로에 도착했습니다. 처음 가는 나라고 안전을 위해서 밤에 이동하고 싶진 않아서 카이로 공항 터미널 3와 연결된 르메르디앙 호텔을 예약을 했어요. 카타르 항공은 터미널 2에 도착을 하기 때문에 셔틀로 이동해도 되지만 이 셔틀 타는 게 어렵다는 후기들이 있어서 저는 그냥 르메르디앙에서 제공하는 그리팅 서비스라는 게 있어서 그걸 신청을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사용해 보니까 이게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이 그리팅 서비스는 25달러를 지불하면 호텔에 도착할 때까지의 모든 진행을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이게 카이로 공항이 비행기에서 내려서 입국 수속하기 전에 공항의 보안구역 안으로 호텔 직원이 마중 나올 수 있는 구조라 비행기에서 내리면 호텔 직원이 저를 픽업해서 미리 구입한 도착 비자를 제공해 주고요. 출입국 수속도 패스트 트랙으로 빠르게 시켜주고 짐도 같이 찾아주고 유심 구입도 원하면 그것도 빠르게 도와줍니다. 정말 짐만 빨리 나온다면 공항에서 쓸데없이 시간 보낼 필요도 없고 너무 편리하더라고요. 저는 다시 가도 이 서비스를 이용할 정도로 정말 만족스러운 서비스였습니다. 도착 첫날 늦은 시간이라든지 입국 수속이 고민되는 분들은 이런 서비스도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집트는 그냥 흥정의 나라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모든 것은 흥정으로 다 시작하다 보니까 변수도 너무 많은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호객은 싸게 해서 이후에 추가로 뭘 붙여서 최종 금액을 비싸게 부르는 경우가 굉장히 일반적이고요. 그게 택시나 교통수단에도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변수를 최대한 줄여보려면 택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버와 인드라이브를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블로그나 유튜브에서 제가 검색해봤을 때는 우버가 요금은 조금 비싸도 더 낫다는 말을 많이 하던데, 제가 가서 실제로 사용해보니까 인드라이브가 조금 더 낫더라고요. 인드라이브에서도 기본 요금제 말고요, 조금 더 비싼 컴포트 요금에 드라이버분들도 플래티넘으로 매겨진 드라이버들이 있어요. 이분들을 선택을 하면 대체로 뒷말이 없고 깔끔한 편이었습니다. 이 인드라이브는 현금만 사용되고 우리에게는 좀 생소한 입찰식으로 요금 결정이 되는 앱이긴 하지만, 금액 흥정 자체도 서로 앱상에서 주고받는 거라 부담은 없고요, 자유로운 편이고, 그게 뭐 특별히 스트레스 요소는 아니더라고요. 다만 너무 적정 가격이나 낮은 가격은 찾아보기가 어려울 수 있고요, 잡아도 추가 요금을 더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은 더 줄 수 있다 생각을 하시고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조삼모사 같은 부분이 있어서 결국에는 추가 요금 요구당해서 지불하는 거나 처음부터 어느 정도 요금을 좀 주고 가는 거나 결과적으로는 지불하는 가격이 별반 다르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냥 마음 편하게 적당히 조금 더 준다 생각하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드라이브 이용할 때 잔돈을 안 주는 경우도 많거든요. 금액 수락할 때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현금 내에서 잔돈을 안 줘도 되는 금액으로 인드라이브 비용을 결정하면 좋습니다. 한국과는 좀 다른 문화가 있기도 하고요. 요게 잔돈을 다 받으려고 하면 차 탈 때마다 좀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라 잘 생각하셔서 결정해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앞에 우버는 좀 별로라고 말씀드렸던 게, 우버를 제가 3번에서 4번 정도를 호출을 해봤었는데 모두 이제 10에서 $20 정도를 자꾸 추가 요금으로 요구를 하더라고요. 거기에다 차도 잘 안 잡힙니다. 그래서 뭐 일단 가셔서 두 개 다 한번 비교를 해보시는 건 좋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현금을 준비하셔서 인드라이브 이용하시는 걸 더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인드라이브는 이집트에서 앱을 깔고 인증까지 완료를 하시려면 이집트 현지 번호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미리 한국에서 인증을 하고 가시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 이집트 여행을 어렵게 만드는 건 이 흥정 문화와 요 박시시라는 문화 때문인 것 같은데요. 먼저 상대가 호의를 베푸는 것에 대해 소액의 돈으로 감사를 표하는 것을 박시시라고 합니다. 요게 아랍 쪽 문화라고 알고 있는데, 검색해 보니까 저는 이제 10에서 50파운드 정도면 충분하다고 하는데, 실제로 제가 여행객으로 가서 보니까 여행자들은 잔돈 마련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한 50파운드 정도는 주게 되더라고요. 이게 사실 우리나라 정서와는 좀 맞지 않고 약간 삥 뜯긴다는 기분이 드는 구조라서 처음에는 굉장히 이상하게 느껴지기는 하는데, 조금만 달리 생각해 보면 그냥 무거운 캐리어 같은 거 뭐 계단이나 높은 곳으로 짐 옮겨주는데, 만약에 50파운드를 제공한다 하면 한국 돈으로 약 1,500원 정도거든요. 뭐 그 정도는 사실 너무 마음 상하는 금액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외국인이다 보니까 뭐 처음에는 저도 몰라 가지고 약간 뭐 이런 금액적인 걸 요구하는 느낌이나 뉘앙스를 풍기면 내가 지금 돈이 없다. 미안하다." 이러면 또 그냥 가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좀 너무 싫으시면 그냥 이집트인들이 뭔가 호의를 보여서 도와주려고 할 때 그냥 괜찮다고 거절을 아예 처음부터 하시면 서로 이런 주고받을 일이 없기 때문에 깔끔하고요. 솔직히 저 같은 경우에는 요 차라리 박시시 문화가 있어서 나중에 조금 편한 부분도 어느 정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도움 자체도 보통 뭐 굉장히 사기같이 막 얼토당토하는 게 아니라 제 기준에서는 뭐 적어도 1,500원 값은 하는 그런 호의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도움이 필요할 때는 소액을 미리 준비해서 은근 도움을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문화의 문제다 보니 너무 불쾌하게 생각은 하지 마시고 서로 조금 융통성 있게 이해하면 조금 더 즐거운 이집트 여행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집트에 가는 이유로 피라미드랑 나일강을 보고 싶어서 간 거거든요. 다른 거는 잘 모르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기에 딱 포커스를 두는 호텔 두 군데가 있었고요. 너무 좋았어서 여기는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두 군데 다 매우 유명한 곳이에요. 첫 번째는 카이로의 메나 하우스고요. 두 번째는 아스완의 소피텔 레전드 호텔입니다. 여기서는 뭐 숙박하시는 게 제일 좋기는 한데, 아니더라도 꼭 방문하셔가지고 차라도 한 잔 마시면서 산책도 해보시고 그 아름다운 풍경들을 좀 누리셨으면 좋겠더라고요.
맨하우스의 경우에는 메리어트 그룹의 호텔인데 이미 알려진 대로 이 호텔은 일반 예약으로 들어가면 상당히 비싼 호텔이지만 메리어트 호텔 포인트의 효율이 정말 좋은 호텔입니다. 메리어트 회원 등급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고요. 가입을 하셔서 포인트를 구매하시고 결제만 하면 되기 때문에 사용에 어려운 점은 없어요. 거기다 여기 포인트로 결제를 하게 되면 5박을 결제하면 1박은 무료로 넣어주는 혜택도 있어서 조금 큰맘 먹으셨다면 꼭 여기 한번 다녀오시는 걸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스완의 소피텔 레전드 호텔은 소피텔에서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지역에만 부여하는 레전드 등급을 받은 몇 개 안 되는 최고급 호텔답게 나일강을 가장 아름답게 즐길 수 있는 호텔입니다. 이 호텔은 아코르 그룹에 소속되어 있어서 아코르 앱에서 예약 가능하고요. 저는 비자카드에서 제공하는 비자 컨시어지라는 서비스가 있거든요. 여기서 추가 혜택을 받고 예약을 했습니다. 가지고 계신 프리미엄급 신용카드에 호텔 예약 프로그램이 있으면 한번 거기서 확인해 보시고 예약을 진행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예약할 땐 나일강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정원뷰도 예쁘기는 하지만 저는 꼭 나일강 뷰 방으로 예약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호텔에 대한 내용은 이후에 영상으로 따로 만들 계획이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더 자세한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제가 이집트 여행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부분이 이 나일강 크루즈 예약 부분이었습니다. 이게 안 타려고 하니까 아쉽고 타려고 하니까 짜증나는 요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 크루즈 예약이 인터넷 예매는 안 되거나 엄청 비싼 경우들이 많아서 거의 실제로는 쓸모가 없었고요. 현지 중개인을 통해서 예약하는 게 제일 일반적이고 저렴한 편이더라고요. 이 나일강 크루즈는 룩소르와 아스완 구간이라 양쪽에서 탑승이 가능한데 저는 아스완에서 출발했으니 여기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나일강 크루즈는 3박 4일이 일반적인 예약인데 예외적으로는 2박 3일도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2박 3일을 하려면 날짜도 좀 제한적이고요. 룸도 3박 4일 예약자가 우선이기 때문에 예약이 언제든지 변동사항이 생길 수 있고 마지막에 최종 거부가 될 수도 있어요. 심지어 2박 3일은 예약해주지 않는 중개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2박 3일 스위트급 룸으로 예약을 진행해 보려고 하니까 변수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결국은 연락은 한 두어 달 전부터 진행을 하긴 했는데 룸 컨디션이 결국에 최종까지가 맞지 않아서 마지막으로는 일반 룸으로 변경을 해서 4일 전에 확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 나일강 크루즈를 예약하는데 중개인은 어떤 사람이 괜찮냐고 물어보신다면 그냥 직접 대화를 해보고 본인에게 맞는 타입을 찾는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인들한테 유명한 중개인들은 다 한국인들을 잘 알다 보니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아흐메드 가버라는 분과 모든 진행을 다 했는데 사실 제가 처음에 이분이랑 카톡할 때는 별로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되게 고민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공항 픽업만 좀 진행을 한번 해보고 최종 결정을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만나보니까 제가 원하는 부분이랑 이분이 제안하는 부분이 상당히 맞는 부분도 많고 스타일도 좀 비슷하게 잘 맞아서 나일 크루즈를 비롯해서 열기구 투어까지 자잘한 투어들과 후루가다까지 가는 차편까지 전부 다 이분과 진행을 했고요. 룩소르 동서안 투어만 지성 투어로 진행을 했습니다. 중간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적도 있는데 그래도 해결도 빠르게 해주고 마무리까지 잘 케어해줘서 저는 전체적으로는 괜찮은 중개인이었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일단 분명 인종차별이 맞긴 하니까 인종차별적 발언이라는 것 이외의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더라고요. 일단 이집트에 도착을 하면 약간 기분 나쁠 정도로 니아오 니아오 하기는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집트에 좀 있다 보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아프리카 사람들을 볼 때 아, 저 사람은 가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탄자니아 사람이구나 이렇게 구분해서 보지는 않잖아요. 그냥 "아프리카에서 오셨어요." 이렇게 말씀하듯이 이집트 사람들도 좀 그런 느낌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더 우리 쪽에 쉽게 말하자면 우리나라도 옛날 어른들이 왜 백인들 보면은 "무조건 미국 사람이냐?" 하던 때가 있었잖아요. 이제 그분들이 인종차별이 아니라 진짜 미국 사람들밖에 몰라서 그렇게 말할 때가 있었는데 니아우라고 하는 게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아시아 사람이구나.' 이집트에 중국인들이 많이 오니까 '혹시 중국 사람인가? 그래서 중국인인가?' 이런 생각의 흐름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게 저도 몰랐는데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경우까지 있냐면 제가 영어 가이드로 투어를 진행을 몇 개를 했는데 제 투어 가이드 해 주신 분이 이제 안면도 좀 있고 어디서 온지도 알고 하니까 얘기를 하다가 정말 진지하게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나 궁금한 게 있는데 너는 중국어랑 한국어 중에서 뭐가 더 쉬워?" 이런 걸 질문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 황당하니까 무슨 말이냐고 "난 한국 사람이니까 당연히 한국인이 쉽지." 이러는데 그 사람들이 "아 그래?" 이러는데 뭔가 약간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느낌? 그런 거를 좀 받았거든요. '왜 저런 생각을 할까? 저 질문은 도대체 뭐에서 나왔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제가 다른 현지인 분들이랑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할 시간이 좀 있었는데 그분이랑 말하면서 이해를 좀 했습니다. 이제 그분 말로는 이집트가 아랍 문화권이잖아요. 요 아랍 문화권 나라에서는 나라가 다르더라도 말이 비슷해서 서로 뭘 하는지 대충 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이게 유튜버 분들 중에 아흘라미 님이라고 아랍말 잘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이 요르단에서 표준 아랍어를 공부하셨다는데 이집트 여행기를 보면 그분이 이집트에서도 말이 통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집트 분들이 한중일 세 나라가 자기들과 비슷하게 뭐 서로 말이 통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세 나라는 전혀 다른 나라고 말도 다르고 글자도 다르고 다 다르게 쓴다, 통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진짜냐고 자기는 정말 몰랐다고 하면서 깜짝 놀라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분들이 처음 만나는 사람은 한테는 통상적으로 이제 그냥 의례적으로 주고받는 인사말 같은 게 있거든요. 뭐 영어로 치면 Hi, how are you? Fine, thank you 이런 거 같이 인사로 주고받는 그런 말들이 있는데 그거를 또 그대로 적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한테 인사를 한다고 하는 게 저를 보면 이제 아시아인인 것 같고 한중일 중에 뭐 아무 나라인 것 같고 그러면 세계 중에 자기들이 아는 거 말하면 대충 말은 통하겠지? 나는 니아오를 아니까 니아오로 인사를 해야겠다. 뭐 이래서 니아오로 나오는 경우들도 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결론은 인종차별 이외에도 잘 몰라서 그런 분들이 많다는 것도 이해를 하시면 좀 더 편하게 여행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정말 인종차별적 발언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건 또 사실이고요. 뭐 그거는 그 상황을 절대 모를 수는 없겠죠. 이집트에서 금액 지불할 때는 달러나 이집트 파운드 두 가지 다 가능하고요. 이집트 파운드 같은 경우에는 현지에서 인출 가능하지만 달러 같은 경우에는 현지에서 이집트 파운드로 바꿔서 또 달러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미리 한국에서 넉넉하게 준비해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환전은 보통 트래블로그 원래 두 가지 다 수수료 없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요 ATM기에서 금액을 찾을 때는 호텔이나 믿을 만한 곳에 있는 현금 지급기를 이용하시면 더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박물관이나 유적지 입장료 같은 경우에는 아예 현금으로 지불이 안 되거든요. 무조건 카드만 되니까 비자와 마스터 중에 두 가지 중에는 꼭 하나는 있으셔야 하고요. 여기는 아멕스 카드는 거의 안 됩니다. 그리고 현금 같은 경우에는 잔돈을 안 주는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 까르푸 같은 매장에서도 잔돈을 안 주려고 수작질을 하는 직원들이 있거든요. 가능하면 본인이 가진 돈과 맞춰서 사용하는 게 편하니까 금액을 잘 맞춰 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이집트에서는 기념품 많이 구입하실 건데 보면 물건들 다 비슷비슷하고 되게 특이하고 이런 거는 거의 없어요. 이제 기본적으로 흥정을 여기저도 하셔야 되는데 흥정하는 게 너무 싫으면 제일 유명한 게 카넬 칼릴리 시장 안에 조르디라는 곳이 정찰제로 유명한 곳이니까 여기에 가셔도 좋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시장보다는 조금 더 가격이 있을 수는 있는데 확실한 판매점에서의 정찰제가 편하게 느껴져서 이집트 뮤지엄이나 박물관 내에 있는 공식 기념품 샵들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입하지 않더라도 공식 샵을 한번 가보시는 게 좋은 게 여기 가격을 이제 높은 가격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알고 가시면 나중에 시장이나 개인 가게에서 뭐 가격 흥정하기에 좀 더 참고가 되고 좋으실 거예요. 어쨌든 저는 이집트 박물관이나 뮤지엄 공식 샵을 추천드리고요. 가능하면 여기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집트 거리가 우리나라와는 분위기가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다니는데 조금 힘들기는 하거든요. 조금 걸어 다녀 보시고 너무 좀 여기 거리가 힘들다 하면 카이로에서 자말렉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여기가 외국 대사관들도 많고 한남동처럼 깔끔한 곳이라 가게들도 예쁜 게 많고 맛있는 곳들도 많고 사람들도 외국인이라고 해서 뭐 쓸데없는 소리하고 이런 게 없거든요. 뭐 여기에도 또 예쁜 소품샵이나 기념품 쇼핑도 할 수 있고 식당도 많으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좀 깔끔한 이 지역을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만 여기는 한국처럼 가격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식당도 물건도 다 이집트 물가에서는 상당히 비싸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특이한 게 숫자를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를 안 해요. 이게 우버나 인드라이브 이용할 때 차 번호판을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숫자를 외워가는 건 필수입니다.
어렵지 않고 금방 외울 수 있으니까 꼭 공부하고 가시면 좋아요. 그리고 여기가 더울 때 이집트를 가면 아프리카라 햇볕이 정말 세거든요. 이게 덥다고 반팔이나 나시를 입으면 햇빛이 바로 닿여서 더 덥더라고요. 옷은 린넨같이 얇은 긴팔을 가져가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모스크 들어갈 때는 복장 제한이 있으니까 머리카락은 가릴 필요가 없지만 반바지 같은 건 안 되고요. 긴 옷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또 선크림, 모자, 양산은 필수품이니까 꼭 챙기고요. 샤워기 필터 많이 챙기시던데 여기는 호환 안 되는 샤워기 많으니까 굳이 챙기지 않으셔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화장실에 티슈 돈 받고 파는 경우가 많으니까 휴대용 티슈나 물티슈는 꼭 따로 챙기셔서 가지고 다니면 좋습니다. 이집트 여행 때 알고 계시면 좋을 거는 이제 다 말씀을 드렸고요. 더 궁금한 거 있거나 질문하실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가능한 선에서는 다 대답을 해드릴게요. 그럼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에 또 만날게요. 안녕.